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준입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엔 기초연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준금액이라든지 공제금액, 그리고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금액이죠. 일반 재산 공제금액이고, 금융재산 공제금액, 고급 자동차 산정, 계산 방법과 수령액, 지급일 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액은 근로소득만 공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103만원인가 정도 되었는데 이제 108만원을 공제하는 게 올렸고, 사업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100% 반영시킵니다. 사업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 적용은 부부 각각 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계산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어제 25일이었으니 들어갔을 겁니다. 1인 경우 32만 3,180원, 부부일 경우 51만 7,080원, 2로 나누면 부부 각각 25만 8,540원. 어제 수령액을 보고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처음 받으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가 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하위소득 40% 정도까지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예전 최하 4만원에서 최고 금액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최하 금액에서 최대한 금액까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A급여액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기준에 일정 초과되는 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서 감액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면 감액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조금 적게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가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 70%까지만 받고, 그리고 제외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기초연금을 전혀 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직역연금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연금 일시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돼요. 아주 예전에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았고 현재는 다 쓰고 돈이 없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헌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목이 좀 잠기네요. 원칙은 당연히 제외되는데 거의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모든 법률에는 예외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직역연금 대상자 중에서 신청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죠. 연계퇴직연금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된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례 규정도 있다는 거 직역연금 대상자 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전국에 있는 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바로 접수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관할 주소지가 아니면 신청서만 받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바로 접수도 딸 수 있으니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산이 얼마 정도면, 대략 얼마 정도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냐?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의외로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혹시나 못 받으실까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일 경우 7억 6,200만원 정도, 부부일 경우에는 11억 2천만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못 받거나 아니면 뭐 몇만원, 4만원, 몇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안에 포함하면 배당이 되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항상 관공서는 요식행위로 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거의 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구비 서류는 위에 있는 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고, 밑에 있는 서류는 본인 걸 제출하시거나 혼인관계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신청서가 있고, 소득재산신고서, 금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있는데, 수급 이력 관리 신청서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의 소득 재산이 초과되었어도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선정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문자로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주거서류는 자가일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등기부등본에 내실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나 무료임대, 사용대차일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하시면 복사를 해서 돌려드립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제출하시면 돼요.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제출하시라고 하면 상세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보유하신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부채 서류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니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니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꼭 전월세 계약서나 부채 증명서는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 분들이 계시는데,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 분들과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30만원 이렇게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소득 인정으로 반영되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이전 소득으로 100% 소득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이 산정되어서 생계급여를 받고요. 어르신 공공일자리라든지 장애 근로소득 그리고 일용소득은 그 소득 공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을 안 합니다. 기초임금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 기초연금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처음 했을 때도 제가 그 서류를 다 받고 맨 처음 1일 때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예전에 그 시군과 광역시 같은 경우 조금씩 달랐는데 교통비 위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줬어요. 15,000원인가 2만원 정도. 그리고 좀 생계가 어려우신 경로 75세 이상, 70세 이상 분들에게 경로연금이라고 이렇게 조금씩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게 2007년 가을쯤으로 제가 알아요. 그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시행을 시켜서 10만 원 안 되는 한 10만 원 좀 안 되게 돈을 이렇게 처음 수령했습니다. 이후 뭐 9만 원, 10만 원 초반, 10만 원 중반 이렇게 되다가 2018년에 20만 9천 원 정도 되다가 2018년인가 그때 25만 원을 올려서 금액이 좀 상향 조정되었죠. 현재는 32만 3천 원이니까 많이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제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잘 모르시면 그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그거 복지로 앱을 다운 받으셔서 계산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처음 팝업 창이 뜨네요. 부모급여 신설되는 제도죠. 부모급여 신청해라. 70만 원 부모급여 7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렸듯이 아이 돌봄 소득 재판정한다 이런 거 다 닫으시고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복지 서비스에 모의 계산이 있어요. 여기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2023년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2022년 기준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네요. 제가 1인일 경우 7억 6,200만 원 정도다. 이거 계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 대도시 기준으로 일반 재산